네, 안녕하세요. 나오는 거요? 네, 삼성서울병원의 김덕윤 교수라고 하고요. 왜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사람이 애플 비전 프로를 설명하는지 뭐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2020년까지 25년 동안 계속 VR하고 AR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쭉 했다가 2020년까지는 뜨지 않아서 일단 나왔고, 예, 그 와중에 이제 병원 쪽에서도 이 AR, VR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술 이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서 저는 이제 현재 의료 B2B 쪽으로 뭐 이런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그다음에 이 장비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년 동안 했으니까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이쪽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서 앞쪽에서도 그 전시 상황을 좀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기술하고 굉장히 유사한 계열의 기술이에요. 똑같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항상 누구나 기대하듯이 뭔가 붐업이 되려면 애플이 뭐 하는지 IT 업계에서는 항상 보는데, 역시 AR, VR 기술도 애플이 한다 뭐 3, 4년 전부터 소문이 있었는데 드디어 올해 6월 5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재밌게 하느라고 두 개를 섞어놨는데 이제 왼쪽 반이 애플이고 사실 오른쪽 반은 또 메타라고 하는, 사실은 돈을 훨씬 먼저 태웠죠. 결국은 메타가 하니까 이제 애플이 뿔이 나니까 빨리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회사예요. 이 때가 오면 한 방에 뒤집는다. 그러니까 남들이 막 시장을 개척할 때는 뒷짐지고 서 있어요. 근데 뒷짐만 지고 있냐면, 만약에 앞서 나가 선도기업이 하는 시장이 커지면 그 커지는 동안에 그 커지는 시장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자기들이 개발하던가 아니면 제일 잘하는 회사들을 막 사요. 사고만 있어요. 뛰어들진 않고. 근데 그러다가 애플 입장에서 시장이 클 거라는 확신이 들면 바로 엄청난 돈을 때려부어서 그 시장을 싹 가로챕니다. 그래서 때가 오면 한 방에 뒤집는다는 거고, 사실은 이 소문이 계속 있어서 22년 초까지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플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일단 XR을 차치하고 자기네들 디바이스를 이 세 개 중에 뭔가 하나를 사면 나머지 두 개를 사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기기에서 예를 들면 사용성을 뭐 터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터치라고 생각을 합시다. 스와이핑이나 터치. 그러면 나머지 기기에서도 똑같은 UI를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산 사람이 애플워치를 사면 애플워치에서도 똑같이 스와이핑이나 터치나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기계로 못 옮겨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의 문자가 예를 들면 뭐 간단한 거지만 워치에서도 뜨게 한다든가, 또 워치에서 체온이나 심박이 재지면 아이폰에 있는 피트니스 앱이 그거를 계속 기록하고 뭔가 조언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사용자의 경험을 계속 일관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아이폰을 사시는 분들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에어파드, 그러니까 이어폰도 애플 거, 워치도 애플 거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디바이스 에코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22년 초까지는 이 위에 보시면 이제 그때 22년 초까지의 상상화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는 게 아직은 기술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때려 넣으면 굉장히 무겁고 커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천하의 애플이 그런 사용성을 억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컴퓨팅 파워나 이런 거를 아이폰이 대신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통해서 워치를 연결해 가지고 뭐 핸드 제스처라든가 이런 거를 연계하고, 그 다음에 이어파드를 통해서 뭐 공간 사운드를 구현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워치나 아이폰이나 이어파드를 사면 거기하고 글래스를 연결해서 디바이스 에코를 구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의외의 발표를 했어요. 크게 할 수 있나요? 네. I believe that augmented reality is a profound technology. 이분이 이제 팀 Blending 쿡이죠. digital content with the CEO. real world can unlock experiences like nothing we've ever seen. So today, I'm excited to announce an entirely new AR platform
with a revolutionary new product. And here it is. 네, 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저도 실물은 못 봤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퍼스트 티어 개발자들한테, 아주 소수의 개발자들한테 지금 공개가 돼서 뭐 링크드인이나 페북에서 관심 있어서 이렇게 친구 맺어놓은 분들 계시면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 손에 실물을 들고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기계가 뭘 하는 거냐? 이 사람이 뭐 가상 공간이나 아니면 실제하고 혼합된 현실에서 사용자의 눈, 그 다음에 사용자의 손,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귀, 그 다음에 사용자의 파킷, 이거를 좀 대신하는 그런, 파킷이란 말은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가지고 있는 센싱 기관, 이것들을 싹 감싸서 몰입하게 하는, 이게 그런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긴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기술의 완성도가 이 정도의 폼팩터가 아니면 비주얼 퀄리티나 또는 몰입형 경험을 아직은 하기가 힘들게 해서, 뭐 계속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개발자들을 자기 에코시스템에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부품들을 계속 경량화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들이 안 쓰는 기능은 과감히 빼서 굉장히 쓰기 쉬운 형태로 계속 진화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현재 기기 기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저 정도 부피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한 2시간 정도 돌아요. 저런 거는 물리법칙에 의해서 계속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참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플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보이죠, 이 폼팩터를 보면.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린 그림이 일반 사용자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 에코시스템 상의 위에 있는 우리가 쓰는 글래스 라이크한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프로덕트 라인으로. 어쨌거나 지금은 아이폰의 자리를 이 소위 애플 비전 프로가 대신하는 그런 에코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왜 이렇게 생긴 기계를 지금 세상에 내놨을까? 만약에 제가 팀쿡이었으면 좀 부끄러워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 아까 그 잠깐 CEO가 발표한 걸 보여드렸지만 AR이란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그리고 이 기기를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스페이셜 컴퓨팅 기기라고 얘기해요. 스페이셜 컴퓨팅. AR, VR 기기란 말이 한 번인가 두 번, 아까 그 팀쿡이 CEO가 처음에 뭐 프로나운스 뭐 이럴 때 한 두어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UX하고 기술 설명하는데 계속 스페이셜 컴퓨팅 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AR, VR이란 말이 갖는 약간의 그 부정적인 뉘앙스, 미국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컴퓨팅이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네들이 풀어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뭐 IBM이 만들었던 대형 컴퓨터가 처음에 퍼스널 컴퓨팅이 되면서 어떻게 왔어요? 데스크탑 컴퓨팅이란 얘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를 네 책상 앞에 놔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데스크탑 컴퓨팅 다음에 모바일 컴퓨팅이 나왔잖아요. 데스크에 있던 컴퓨터를 네 손안에 주어질게. 이게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었다면, 이제 스페이셜 컴퓨팅은 뭐냐면 데스크도 아니고 네 손도 아니고 그 컴퓨팅을 네가 살고 있는 주위 공간으로 옮겨줄게. 이런 개념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WWDC라는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를 사람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얘네가. 자, 그 스티브 잡스, 이걸 이렇게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죠. 처음에 이제 매킨토시를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죠. 물론 IBM PC하고 좀 경쟁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2007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블랙베리 뭐 노키아 완전히 망쳐들었죠. 그 스와이핑 하나 때문에 키보드 없애고.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모바일 컴퓨팅의 세대를 열었잖아요. 팀 쿡도 스티브 잡스만큼 굉장히 얍삽하다고 그래야 되는지 영리하다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계 모습은 저렇지만 너네 앞에서 봤잖아. 데스크탑도 애플이 만드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고, 아이폰 봤잖아. 애플이 아이폰 만드니까 모바일 컴퓨팅의 세대가 됐고, 그 다음에 기계 모습은 니네들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여태까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저 기계로 애플이 또 스페이셜 컴퓨팅의 기계 시대를 열 거야.
이러고 막 세뇌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상식이 있고 뭐 기술이 있고 하여튼 고수준의 인텔리전스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억셉트하고 싶지 않은데 얘네는 뭘 가지고 있어요? 팬덤을 가지고 있잖아요. 팬덤. 뭐 제가 보기엔 아이폰 17이나 뭐 갤럭시 14나 거기서 거긴데 이상하게 아이폰 17 뭐 신제품만 나왔다고 하면 줄 서잖아요. 그죠? 그 애플 스토어 앞에. 그래서 뭐 1호 제품 사가지고 나오면 막 박수치고 난리를 하잖아요. 사실 기능상으로 그게 크게 차이라기보다는 UX 차이인데 저 기계도 아마 나오면 지금 3,500불 정도에 나오니까 아마 많이 사지는 못할 텐데 그걸로 바짝 기대를 올려놓고 아마 3,500불짜리 기계에서 뭔가를 좀 빼거나 성능을 좀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만 원대쯤 나왔다고 칩시다. 그 지금 아이폰 뭐 프로맥스 정도 되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아마 기뻐 날뛰면서 150만 원짜리 사지 않을까 싶어요. 저게 폼팩터가 어떻게 됐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퍼스트 어나운서하고 팀쿡이 하고 그 다음에 WWDC 행사를 보면 자, 이 제품이 갖는 기능은 말이죠. 이러고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런 부분이 기존의 이 퍼스널 컴퓨팅 기기 매뉴팩처러하고 애플의 차이인데 얘는 뭐 해상도가 높고요. 뭐 밝기가 어떻고 이렇게 안 하고 이 기계를 가지고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기기의 성능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 기기로 할 수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자랑하지.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앞에 발표한 기기의 폼팩터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머릿속에 야, 이 기기를 가지면 이걸 할 수 있겠네. 로 사람들을 세뇌하기 시작해요. 요거 다음에 이어지는 발표가 이겁니다. 크게 4가지 UX로 발표를 하는데 당신들이 이 기계를 가지면 말이죠. 여태까지 모바일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데스크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훨씬 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니터 20인치 사다가 24인치 사다가 40인치 사시잖아요. 이거 사시면요 200인치짜리 화면 3개를 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냥 지금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큰 화면인 것 같죠. 모니터 보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뭐 워드도 띄우고 파워포인트도 띄우고 게임도 띄우고. 근데 이거 쓰시면요 그거보다 엄청 큰 화면을 몇 개씩 띄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맥을 가지고 있으면 맥을 열면 바로 화면이 맥에 있는 거하고 연계돼서 뭐 데스크탑으로 하시다가 저거 뒤집어 쓰면 작업도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이러면 벌써 머릿속에서 기계의 모습이 한 3분의 1 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 또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 같은 거 살짝 얹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평면으로 보는 화면 말고 여러분들이 뭐 3D로 뭔가를 본다고 했을 때 공간 입체적으로 보여요. 살짝 섞어요. 얼마나 이게 영리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 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력을 발표에다가 드려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죠. 집에서요 200인치짜리 300인치짜리 TV 사지 말고요 이 기계 하나 사면 마치 집에서도 영화관에 온 것처럼 저렇게 큰 화면을 밑에 저 반사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네 또 잘하는 게 뭐냐면 큰 화면 띄우는데 마치 그 큰 화면이 집에 있는 물리적인 큰 화면인 것처럼 저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어두운 데서 큰 화면 보면 밑에 이렇게 살짝 비치잖아요. 사실 다른 VR HMD 기업은 저걸 좀 덜 신경 쓰는 데도 있는데 얘네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에 있는 TV 화면인가 아닌가 막 헷갈리게. 그 다음에 경기장 안 가셔도 뭐 죄송합니다. 이 게임 같은 것도 그런 큰 화면에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UX가 이건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에서 못하는 새로운 경험인데 이거를 3번째 경험에서 얘기하는데 일단 비디오부터 볼게요. 이게 2D에선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화면이. 설명하면 그러니까 3D하고 360 영상을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HMD를 가지고 화면을 찍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살쯤 되는 딸이 자기 주방에서 한번 다시 돌려볼까? 네. 요거 말고 생일 케이크 자르는 게 나오는데 이거네. 자기 주방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딸이 5살일 때 이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을
저 기계가 갖는 스페이셜 캡처라는 기능이 있는데 공간을 캡처를 하면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났다고 쳐봐요. 근데 이 기계를 쓰고 만약에 자기 주방에 있는 식탁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면 저걸 쓰고 자기 집 식탁을 저 기계로 바라보는 순간에 타임 머신을, 그러니까 타임 와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 기계가 그 식탁을 인지하고 현재 한 10년쯤 지났는데 5살 때 딸의 모습을 그 식탁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서 마치 그 당시로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 딸내미의 5살 생일 모습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근데 뭐 딸이 5살 때만 생일 케이크 잘랐겠어요? 6살에도 자르고 7살에도 자르고 8살, 9살에도 잘랐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메모리를, 이게 추억을 상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사진은 정말 공간에서의 경험을 그냥 2D 종이에다 옮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의 시간과 공간을 그대로 옮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UX가 굉장히 그럴듯해서, 그러면 뭐 생일잔치만 그러겠습니까? 아까 잠깐 보인 것처럼 뭐 공원에 나가서 뭐 풍선 불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그 공간에 가면 그때의 경험을 이제 계속 공유할 수 있겠죠. 추가로 6월 5일에 이걸 발표한 다음에 지금 내년에 나오는 게 아이폰 17이죠. 아이폰 17에 어차피 라이다, 그러니까 공간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스페이셜 캡처라는 기능을 넣을 거라는 지금 루머가 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계를, 여기에서의 U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기계를 쓰고 여기서 녹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 UX가 익스피리언스는 좋은데 이 기계를 끼고 사진 찍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잘. 그래서 아이폰 17에 무슨 기능을 넣냐면 여기서 스페이셜 캡처하는 기능을 아이폰 17에다가 구현할 거다. 그래서 찍는 건 아이폰 가지고 다니면서 찍고요, 보는 건 이 기계로 보세요. 이렇게 UX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비디오 컨퍼런스. 우리 여러분들 원격에서 지금 원격 비대면 화상통신하면 어때요? 뭐 둘 정도 하면 그냥 볼만하죠. 뭐 화면에 저쪽 사람 반 정도 나오니까. 근데 그게 2명, 4명, 6명, 8명 되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별로 화면은 의미가 없죠. 그죠? 화면은 진짜 뭐 한 16명쯤 들어왔나 보내고, 사실은 버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말만. 그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지금 영상으로만 나오는데 하여튼 그 영상 사이즈를 최소한도 실물 크기로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의 한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화면이죠. 이렇게 화면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무슨 기능을 넣냐면 이제 가상 공간이 되면 아바타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 기계 앞에 있는 스페이셜 카메라가 내 모습을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캡처링을 하고, 이 기술은 지금 아직 애플에서 크게 완성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지금 화면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지만 바운더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바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가장 가까운, 포토리얼리스티컬리 가장 가까운 아바타를 이렇게 영상 띄운 다음에는 그런 아바타로 바꿔서 마치 내가 있는 호텔, 내가 있는 사무실에 원격에 있는 사람이 현신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을 하고 뒤에 기술은 사실 기술자, 개발자들이나 들으세요 이러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임프레시브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제가 요청받은 건 애플 비전 프로가 도대체 기능과 성능은 뭐야? 이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뭐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애플 비전 프로의 스펙을 전반적으로 오버뷰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요 전에 메타가 사실은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같은 기술 프레임워크 상에서. 사실은 메타에서는 퀘스트 3가 제일 최근에 나왔는데, 퀘스트 3는 약간 보급형이라 기능과 성능이 많이 좀 차이가 나고, 그 전에 작년 9월이었나? 작년 12월에 발표한 퀘스트 프로가 있는데, 요건 이제 고가 버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기술하고 올해 나온 기술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크게 많이 비전 프로가 메타 대비해서 좋아지는 거는 디스플레이하고 해상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스페이셜 캡처 센서 유무,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프론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앞쪽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나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왜 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유무, 그 다음에 가격,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비교 포인트예요. 먼저 폼팩터부터 보면 사실은 폼팩터를 어떻게 컴펀세이션 하긴 되게 힘들어요. 컴펀세이션 하긴 되게 힘들어서 유선형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고급지게 그 17에서 뭐 썼죠 지금? 타이타니엄 합금인가 뭐 그런 거 쓴 것처럼 좀 반짝반짝하고 샤방샤방하게 만든 거. 그 다음에 광학 기술은 거의 사실은 똑같은 건데 그나마 좀 얇게 보이게 한 거.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이제 바깥쪽으로 빼서 지금 그 전문 이런 거 분석하는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450g 정도 되는데 그 배터리를 사실 바깥쪽으로 빼서 좀 경량화했다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퀘스트 프로인데 퀘스트 프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통수 쪽에 이제 배터리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라고 왜 고민 안 했겠어요? 왜 배터리를 뒤에 안 붙이고 안 붙여도 되는데 붙였겠어요? 이게 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걸 써보신 분들이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제 앞쪽에 자기 이제 앞쪽에 있는 광대뼈 쪽에 이 무게가 쏠려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쓰면 이제 앞쪽이 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게가 앞쪽으로 쏠려서. 그래서 메타는 전체 무게는 좀 무거워지지만 배터리를 뒤에 붙이면, 우리 시소 아시잖아요, 그죠? 양쪽에 무게 배분을 맞추면은 좀 무게감이 덜하니까 얘네는 좀 그렇게 한 거고, 애플도 고민 많이 했겠죠. 고민했지만 여하튼 무게가 워낙 크니까 좀 뺐다, 뭐 배터리를 좀 뺀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네도 그 주요한 언론사는 아마 데려다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지, 테크크런치인가, 여기 하여튼 그쪽 기술 기자인데, 잘 여기서 보이는지, 프로젝터라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뻘건 손이 남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쓰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가하더라. 더군다나 이게 천조각 같은 거예요, 천조각. 그래가지고 밀착이 잘 돼서 이렇게 이제 불긋불긋한 게 남는 거죠. 자,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요거는 좀 자랑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걸 뒤집었으면 앞에 보이는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가 보면은 지금 얘네가 얘기하기로는 여기 잠깐 나왔지만 2300만 화소 2300만 화소 정도 되고, 그게 이제 1.4인치 정도 되는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이제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발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자발광 대비해서 휘도나 고대비 높이기 되게 좋은 거고, 1.4인치를 제가 가로치고 소니라고 쓴 이유는 얘네가 어디 걸 썼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디 걸 썼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추정해 보면 어쨌든 올레드의 강자는 소니고, 그 올레드를 지금 딴 쪽에서 공개한 거 보면 1.4인, 그러니까 이게 저 마이크로 픽셀 하나의 그 크기를 보면은 요게 한 옛날에 옛날이란다, 소니에서 나온 게 한 픽셀당 8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지금 1.4인치에서 한 2300만 화소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네 걸 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소니도 물어보면 뭐 부정도 긍정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하여튼 지금 1.4인치 급에서 2300만 화소 나오려면 소니 제품밖에 없어서 이걸 좀 썼을 것 같고, 그 휴먼 비주얼 시스템 상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눈 하나당 한 3680바에 한 3140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아이폰의 한 픽셀에 한 64개 정도 픽셀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인치당 한 40ppd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 눈에 한 1도당 몇 개 픽셀이 들어가느냐인데, 그 여러분들 지금 밖에 있는 뭐 광고용 디스플레이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까이 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픽셀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까만 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이 픽셀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봤을 때 세상에 이렇게 까만 줄이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의 분해능이 이 까만 줄이 안 보일 정도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가까이 붙이면 까만 줄이 보이면 이게 몰입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픽셀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되는데, 사람 눈이 요 1도 안에서 얼마만큼의 해상도를 구분하냐면 한 60개 픽셀 정도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VR이나 AR 기술에서는 가능하면 고해상도의 픽셀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기술적으로 난제예요. 작게 픽셀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이 스펙으로 마련이 된다 그러면 60까지는 아닌데 한 40까지는 갈 것 같고,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그 바르요의 XR4 말고는 40ppd까지 그나마 40ppd까지 간 거는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최초인 것 같고, 참고로 메타캐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 2K 정도 돼요, 한쪽 눈당. 그래서 한 반절 정도 되고, 이거 실제로 뒤집어 쓰고 이제 해보면, 저는 이제 뒤집어 쓰고 뭘 하냐면 주로 시력 판때기를 많이 보거든요. 시력 판때기. 안경점 가면 왜 이렇게 숫자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뭐 그런 분해능을 할 수 있는 짝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한 20ppd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맨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애플 비전 프로도 나오면 사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맨눈으로 세상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부탁받은 게 어떤 테크 트렌드라. 요거 이제 참고인데, 방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바르요라고 해서, 얘네는 이거 쓰고 이렇게 세상을 보면 약간 거짓말 못해서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한데, 얘네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보는 중심 시야는 한 70ppd 정도 되고, 이제 주변 시야는 한 40ppd 뭐 이렇게 돼요. 어디 갔어? 예. 얘네 어떻게 했냐면, 이거 보세요. 이쪽에 보면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써요. 두 개를 써가지고 이제 사람 중심 시야각에는 여기 따로 디스플레이 쓰고 주변 시야는 따로 써가지고 디스플레이 두 개 가지고 사람 분해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스펙은 맞췄지, 사람 눈에 해당하게.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제조 단가 올라가고 부피 커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는 근데 이거에 대한 레셔널이 뭐냐면, 아 이건 일반인용이 아니다, 군사하고 산업용이다. 이게 실제로 훈련하거나 뭐 할 때 크리티컬을 한 대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못 파니까 이제 올해 얼마더라? 한 달 전쯤 발표했는데 저가 버전을 지금 또 여기 보시면 51ppd짜리, 뭐 애플 비전보다 살짝 좋죠. 이것도 전략인 것 같아. 애플 비전보다 살짝 좋은데 가격은 좀 비슷하게. 그래서 그 시장을 지금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즈 광학. 디스플레이를요, 여러분 그 집에서 보면 보통 한 3, 4m, 집이 넓은 분 한 5m 앞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잖아요. 그거를 사람 눈 가까이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저도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책을 이렇게 가까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초점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눈이 가진 동공의 수정체가 그 이상 뭐 한 30cm 그 이상을 넘어가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까 보면은 눈앞에 붙어있는 디스플레이하고 눈 사이의 거리가 뭐 길어봐야 한 20cm가 아니고 20mm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이렇게 눈앞에 가까이 붙여놓으면은 뭐 이 컨텐츠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노안되면 뭐 씁니까? 돋보기 쓰잖아요. 돋보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돋보기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사람 눈 사이에 어마무시한 저 돋보기를 붙이는데, 이게 이제 어마무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께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 글래스 혹은 HMD 폼팩터가 두꺼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두꺼워지게 할까? 그걸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이 디스플레이하고 사람 눈 사이의 거리를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소위 이제 팬케이크 렌즈라는 이제 그 광학 기술이 있어요. 팬케이크 광학 기술은 뭐냐? 이제 사람 눈에서 저 디스플레이에서 사람 눈까지 빛이 오는데, 이제 그냥 보통의 굴절 렌즈를 쓰면 이제 이 굴절되는 유한한 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이 꺾여 가지고 사람 눈까지 오는데 각이 유한하기 때문에 거리가 벌어지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광경로를 그러니까 접어주는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빛을 한번 이렇게 들어왔다가 반사시키고 하면 빛의 경로를 접으니까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현재는 팬케이크라는 놈을 써서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빛을 사람 눈에 오기 전에 많이 꺾어 가지고 두께를 줄인다. 이 기술을 애플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냐?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가 오면 한 방에 뒤집는다고 하고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돈 많잖아. 그러니까 제일 그쪽에서 잘하는 회사 혹은 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사. 그래서 이 폴딩 테크닉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림백이라는 회사였는데, 이거를 22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보면 특허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폴딩 테크놀로지에서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쓰면 지금 이 눈에다가 얘를 뒤집어 썼을 때 아까 해상도도 중요하다 그랬지만 내가 보는 화면이 내가 보는 세상을 내가 보는 화면이 거의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앞을 이렇게 한번 보셔보세요. 집중해서 봤을 때 앞을 집중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팔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앞을 보면서. 그러면 180도가 좀 넘은 데까지도 막 이렇게 흔들어 보면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까지 내 눈이 여기까지 이 시야가 센싱이 돼요. 뭐만 차이가 있냐? 앞을 보는데 앞에 주시야각은 선명하게도 보이고 잘 보이는데 여기쯤 가면 선명하진 않은데 사람이 움직임은 센싱 하거든요. 그러니까 180도 이상 커버하면 내가 저거 뒤집었었을 때 내가 보는 세상을 거진 다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 광학기술하고 디스플레이가 저 정도 폼팩터에서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비싸지든가 아니면 두꺼워지든가.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최대 한도가 한 뭐 120도 정도 수준 돼요. 120도 정도. 안 그러고 비싸지면 이쪽에 디스플레이를 또 달아야 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팔리니까 디스플레이 한 장 쓰고 가능하면 많이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요 특허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한 110도? 요 정도면은 대충 뭐 110에서 120 왔다 갔다 해요. 거기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 메타퀘스트 프로도 이제 팬케이크를 쓰는데 팬케이크는 제가 이제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빛의 경로를 꺾어서 디스플레이하고 렌즈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제 빛을 반사를 시켜가지고 꺾어요. 그러면 이게 반사를 계속 시키면 나중에 우리 눈에 이제 우리 눈까지 도달이 안 되니까 이 편광 우리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나 편광 이 빛은 편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제 뭐 원편광으로 얘기도 하고 선편광으로도 얘기하는데 그냥 선편광으로 얘기하면 빛의 에너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로로 막 오는 빛하고 세로로 막 오는 빛이 있는데 이거를 반사를 시켰다가 투과를 시켰다 하려면 이 편광성을 이용해서 빛의 반은 희생하고 반만 오게 이렇게 하는 기술인데 이걸 이제 꺾어주면 꺾어줄수록 빛이 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꺾으면 밝기가 반 줄고 두 번 꺾으면 4분의 1 주고 그 다음에 세 번 꺾으면 8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이 팬케이크 렌즈 광학의 원리상 저걸 많이 쓰게 되면은 거리는 주는데 어두워져. 이제 이 팬케이크 광학은 얇게는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화면이 밝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꺾는 걸 덜 꺾어주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엄청 밝아지거나 뭐 다 안 좋죠. 덜 꺾는 이제 밝게 하려면 뭐 밝게는 되는데 배터리 많이 먹겠지. 뭐 이렇게 되고 꺾어주면 좋은데 어두워지고 덜 꺾어주면 빛은 밝은데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 종합 아트예요. 종합 아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맨날 골싸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학은 끝났고 이제 카메라는 왜 달려야 되냐면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는데 이 방식은 밖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데모하는 지금 AR하고는 좀 틀리게 패스스루라고 해서 앞에 화면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몰입감은 높은 대신에 이 외부 세계를 보려면 앞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그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에다가 투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붙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스크탑 PC 같으면은 키보드 입력 장치가 뭐예요? 키보드하고 마우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으면 뭐예요? 터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뭔가 그 헤드마운트 같은 걸 뒤집었으면은 걔한테 명령을 뭐로 내려야겠어요? 키보드 마우스 들고 다닐까요? 아니면 뭐 여기다 이렇게 터치를 하나요? 그거는 별로 인투이티브 직관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제 시선이나 이게 제일 쉽겠죠, 그죠? 우리가 이 현실 공간하고 인터랙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이렇게 만지는 거잖아요. 만지거나 이렇게 들거나. 그러니까 가장 직관적인 수단을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손을 기계한테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뭔가 찍어야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12개인데 엄청 많이 붙었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전부 카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싸지겠죠, 그죠? 그래서 메인 카메라가 2개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 공간을 캡처링 하는 거고 라이다하고 뎁스 센서가 있는데 이거 역할은 이제
아까 뭐 주방에서 5살짜리 딸내미가 생일 케이크 놓는 거 하려면 이 공간이 이제 3차원적으로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센싱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라이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트루뎁스 센서는 이제 얼굴 나중에 아바타 복원하는 건데 뒤에 조금 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아까처럼 제스처 센싱 하는 거. 이게 이제 4개, 2개, 2개 뭐 이렇게 붙는데, 카메라가 여러분들 아까 뭐 시야각 얘기했지만 여기서 지금 카메라 찍으면 아마 한 60도, 80도 정도 찍힐 거예요. 근데 카메라로 찍는데 만약에 사람 손이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카메라가 센싱 못 하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여기를 잡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 박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요 앞에 카메라가 센싱하고, 여기서 움직이는 건 이렇게 밑으로 보는 카메라가 센싱하고, 여기서 움직이는 건 여기서 카메라가 센싱해요. 그래서 그게 카메라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도 카메라가 붙어요. 요게 이제 안쪽, 이게 그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쪽인데, 안쪽에도 카메라가 붙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사람 얼굴 모습이잖아요. 우리 원격 비대면 화상통신할 때 사람 얼굴을 비추는 이유가, 이 말할 때 내 얼굴의 표정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의 표정이 캡처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렇게 소위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눈을 서로 마주치는 거. 근데 저 기계를 뒤집어 쓰면 내 눈의 움직임을 캡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눈 주위에 있는 요 렌즈, 아까 말씀드린 팬케이크 렌즈 주위에 이게 카메라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를 2개 붙였는데, 왜 2개 붙였냐면 시선을 추적하는데 내 눈동자의 동공의 좌우 움직임하고 수직 움직임을 좀 더 잘 센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둡잖아요. 카메라가 어두우면 잘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으니까, 그렇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굉장히 이렇게 피곤할 테니까 사람 눈이 잘 센싱하지 못하는 근적외선 플래시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적외선 플래시. 어차피 카메라는 플래시를 센싱하니까, 저기 근적외선을 센싱하니까. 그래서 눈 안쪽에 또 카메라가 2개씩 좌우 합쳐서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타퀘스트 프로도 카메라 안쪽에 하나씩 있고요. 이쪽이 지금 메타퀘스트 프로인데, 지금 저도 그림을 오랜만에 봐서 여기 이 동그라미들이 지금 플래시고, 이제 고르게 비춰야 되니까 이렇게 360도 있고, 요게 카메라였나 이게 카메라였나, 하여튼 카메라가 하나 붙어 있고 애플은 2개 붙였어요. 좀 더 정확하게 센싱 하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쪽에 보면 이 아주머니가 저 테레비를 보는데, 테레비를 일정한 위치에 붙이려면 방금 점점점으로 나왔는데, 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그 TV를 올바른 위치에 붙일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전부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구조의 테레비를 위치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플 비전 프로가 그 다양한 위치를 모르면 뭐 잘못하면 벽 뚫고 붙일 수도 있고 천장에 붙일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뎁스 센서가, 요 점이 뭐 표현하는 거냐면, 이제 라이다 센서가 레이저를 사방으로 보낸 다음에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라이다 센서는 시간을 측정하니까 뭐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도는 광속이고 시간은 제문되니까 그건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전부 다 하진 못하고 이렇게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스캐닝을 하면 내 집의 3차원 위치를 하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주인님의 공간에 맞게 이제 적당한 데 이렇게 배치, 뭐 이렇게 하는데 뎁스 센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트루 뎁스 센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렇게 사람 얼굴을 센싱 하잖아요. 이거는 라이다 쓰기엔 너무 비싼 기술이고, 이렇게 가까우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광속이 얼마예요? 초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로 떨어지냐면 피코 세컨드로 떨어져요. 피코 세컨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회로 기술이 간신히 피코 세컨드를 타임 에스티메이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다 대면 기계가 시간을 못 재요. 그래서 저 트루뎁스는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패턴에 도트를 뿌린 다음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도트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한 크기의 도트가
멀면 더 작게 찍히고 가까이 하면 크게 찍히겠죠. 그래서 도트의 크기를 가지고 사람의 3차원 위치를 만들어내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도 덜 들고,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라이더는 아시다시피 아시죠? 이거 뭐 자율주행 같은 거 할 때 도로 같은 거 찍는 거, 이 거리가 머니까 시간이 피코 수백 피코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하기가 쉽고 원거리에 되게 유리해요. 원거리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IR로 도트를, 우리 이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얼굴 가지고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해서 언락킹 하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도트 패턴을 써가지고 저거의 크기하고 이질어진 정도, 이걸로 이제 뎁스를 센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연산이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뭐 수학 계산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옛날에는 사실 그냥 암 기반 칩을 애플이 사다 썼는데 뭐 애플만을 위해서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 퀄컴이죠. 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만 팔면 안 되고 삼성도 팔고 다 해야 되니까 요구사항을 받게 되면 교집합으로 만들어요, 그 칩을. 그러면 여집합에 남는 거는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아쉽잖아. 다른 회사 제품하고 차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M1이 나왔고, 지금 이제 M2가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M3가 지금 맥북 에어인가? M3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CPU 여기 보면 이제 그 블루프린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연산에다가 그 다음에 XR 기술에 알게 모르게 AI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래픽하고 AI가 사실은 굉장히 연산량이 많은데 그거를 자기네가 코어를 설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보시면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세로가 지금 퍼포먼스고, 그 다음에 가로가 이제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인데, 이게 동일 퍼포먼스일 때 보면 에너지가 거의 4분의 1? 여기가 이제 같은 퍼포먼스인데 보면은 같은 코어인가? 지금 같은 코어에서 보면 랩탑에 들어가는 칩에 비해서 4분의 1. 그러니까 연산량이 같으면 오래 쓰는 거고, 제가 맥북을 사랑하는 이유인데 IBM 노트북 대비해서 뭐 한 그냥 일반적인 작업하면서도 이틀은 끄떡없어요, 쟤는.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GPU는 더 합니다. GPU도 보면 같은 퍼포먼스에서 5분의 1 전력이면 지금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커스터마이징의 아주 장점인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프로세서 설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12개 붙었잖아요, 카메라가. 12개였나 14개였나 12개 붙었는데 12개가 붙은 거는 연산량도 문제지만 IO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있는 거 하나에다가 12개 카메라가 접근하기 시작하면 연산은 금방 되는데 순서를 기다려야 돼. 12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달린 걸로 비디오 시수를 봤는데 걔가 디스플레이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프로세서를 거치고 프로세서에서 디스플레이를 오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시간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여기를 보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전달해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이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고개 돌리는 속도하고 디스플레이가 나한테 보여주는 영상이 지연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연이. 모션 투 포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두 개일 땐 버텼어요. 그냥 칩 가지고. 근데 지금 12개씩 달렸잖아요. 이게 이런 게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백 좀 해줄래? 백. 네, 됐어요. 네. 아니, 다시 백.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IO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용 칩을 따로 이렇게 R1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쟤는 카메라만 담당하고 M2는 연산만 담당하고, 그래서 R1이라는 칩을 따로 만들어서 얘기하기로는 하여튼 12ms 안에 처리한다. 12ms이면 뭐냐면 60분의 1프레임, 그러니까 60fp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60fps도 보면 지연이 좀 느껴지는데 30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뭐냐면 16.7초 만에 한 프레임이 따라오는 거니까 사람이 고개를 휙 돌려도, 한번 휙 돌려보세요. 휙 돌린 다음에 여기가 정확히 보이려면 사람 눈도 살짝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살짝 정신 차리기 전에 영상을 뿌려주면 모르겠지 가 이제 60fps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지금 사실 고려 안 했던 게 뭐냐면 이 영상이 들어오는 시간만 약간 사기가 있어요. 영상이 들어오는 시간까지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MTP는 카메라도 지가 찍은 다음에 전화를 저장해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카메라한테도 시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칩한테도 지금 이 12mm는 아마 이 R1에서의 처리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자기가 찍는 시간이 필요하고 프로세서도 자기가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디스플레이도 지가 표시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야 지연 시간인데 여기선 약간 사기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얘는 희한한 게 뭐냐면 AR, VR을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로 조절을 해가지고 AR도 됐다, VR도 됐다. 그 다음에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프론털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저걸 이렇게 사실 뒤집어 쓰면 뒤집어 쓴 사람은 재밌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앞쪽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접근하면 여기 잘 안 보이나? 네, 저렇게 이 사람이 마치 앞을 바라보는 것처럼 눈 쪽을 찍어가지고 스키 곡을 쓴 것처럼 뭐 그런 효과라고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옛날에 3D 디스플레이 만들었을 때 그 멀티뷰 디스플레이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타도 보면 메타는 좀 다른 방식인데 저거 이제 메타 리얼리티 랩에서 지금 실험적인 건데 저기도 보면 저 짓을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소셜한 억셉턴스를 좀 저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저런 소셜 억셉턴스까지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선을 추적해서 마우스 무빙을 대신 하는 거예요. 여긴 내가 시선만 움직이면 걔가 반응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네. 저렇게 저거를 이제 우리 에어탭이죠, 홀로렌즈로 치면.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마우스 버튼 클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계속. 근데 메타는 컨트롤러를 주거든요. 근데 애플은 저렇게 컨트롤러를 주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해서 컨트롤러를 제공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컨트롤러가 있으면 입력이 굉장히 확실하죠. 그 다음에 시선 추적의 또 다른 용도는 뭐냐면 이제 이거 가지고 자기 오센티피케이션 하는 거죠. 홍채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틀리니까 패턴이. 그 다음에 그거 시선을 추적하게 되면 연산량 아끼기 위해서 포비에이티드 렌더링이라고 중심은 고해상도로 처리하고 주변은 저해상도로 처리해서 연산량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레이싱 오디오라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공간에서 우리가 소리 느낄 때 이렇게 오디오가 어디서 오면 방향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강당에서 얘기하면 울리고 작은 방에서 얘기하면 안 울리고 이제 그것도 몰입감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방에 뒤집는데 뭐 했냐 보세요. 2012년부터 이 AR, VR 관련된 회사를 제가 조사한 것만 11개예요. 근데 그게 뭐 개발 환경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뭐 컨텐츠도 있고 그래. 컨텐츠까지 손대요. 왜냐하면 킬러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 잘 팔리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인데 참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라 죄송합니다.